오래 거주하실수록 세금이 적게 나와요. 그럼 전세 월세 공급이 많겠어요, 줄겠어요? 줄어요. 전세 월세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모르겠네요. 다 연결된 거예요. 내가 꼭 압구정 논현동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시적으로 이사 갈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저 사례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는 고급주택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네. 그게 아니고요. 여기 금액에서 0 하나 빼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케이스랑 똑같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유재석 씨 헌정 영상입니다. 유재석님께 네. 닿기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맛동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우 PD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방님과 유재석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 이야기를 또 나눠볼 예정이라고요. 네네네. 이거는 조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약간 가십거리로 하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런 게 혹시 보셨어요? 예, 한번 봤습니다. 네, 유재석 씨가 논현동 주택을 샀는데, 기존의 주택이 또 하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 사례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는 고급주택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네. 그게 아니고요. 여기 금액에서 0 하나 빼시면은, 뒤에 0 하나 빼시면 여러분들 케이스랑 똑같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예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래 거주하실수록 세금이 적게 나와요. 세 번째가 투자 가치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세 개. 자, 하나씩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네, 피디님,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2주택이라는 거예요. 네, 잠깐 2주택을 뭐 해준다고요?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세법은 2주택인 경우라면은 비과세를 안 해줘요. 네, 기본적으로 투기수요로 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 케이스를 보면 이 파란색 집이 이제 압구정 아파트였어요. 네, 이게 구입하신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논현동 주택을 산 거예요. 자, 일단 주택수가 몇 개가 돼버린 거예요? 2개. 2개가 됐죠. 자, 그럼 이걸 비과세를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아니, 그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2주택을 잠깐 먼저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산 이게 논현동 주택 2번 주택이라 할게요. 먼저 샀던 걸 1번이라고 하고, 네, 내가 2번 주택 이사 가고 나서 1번 처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1번을 매각하자마자 2번 이사 가고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2번을 먼저 사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1번을 팔면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잠깐 2주택인 거죠? 네, 네, 난 1주택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런 경우에 먼저 있었던 요 파란색 집 있죠? 네. 요거를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 2번 주택, 논현동 노란색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되기 전에 파셔야 돼요. 왜 3년인가요? 이 3년이라는 거는 어떤 네.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네. 정책 목적상 3년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 안 좋아요? 좀 안 좋죠. 네, 네. 근데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막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 그때 규제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요 3년이란 기간이 2년 그리고 1년까지 다시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실제 착각해가지고 네. 2년인 줄 알고 3년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이 비과세 날리신 분 계시거든요. 무려 1억 낸 사람도 있어요. 제 과거에 직장 동료였는데 착각해가지고요. 착각해가지고. 와, 뼈 아프겠는데. 아니 뭐 이거는 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분은 거의 멘탈이 나가셨었죠. 그때 휴일에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회사 나와가지고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너무 안타까운 게 이미 다 매각을 다 해버린 케이스여가지고 어쨌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3년 내 처분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종전주택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 집을 B라고 하겠습니다. 네. A에서 B를 갈 때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1년 지나서 취득하셔야 돼요. 1년 후에. 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우리 2주택인 경우에는 투기수요로 봐서 비과세를 안 해준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그래서 세법에서 그냥 1년 지나서 좀 사라. 연달아 사면 투기수요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유재석 씨 케이스를 보면은 네. 압구정 아파트 논현동 이미 수십 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이거 투기수요로 볼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주택 B를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매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3년이라는 시간은 2년, 1년 줄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3년이에요. 3년 안에 매각하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중요한 거. 요 매각하는 A 있죠? 네. 아까 유재석 씨 케이스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 녀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뭐냐면은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네.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예요.
만약에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이었다. 그러면 거주하셔야 돼요. 그게 좀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외울 수 있겠죠. 1년 후에 사고 얘는 최소 2년 이상 가지고 네. 있어야 되고 3년 안에 B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앞 글자만 따서 1후, 2보, 요 2보, 2년 보유. 2년 보유. 만약에 조정이었으면 2년 거주, 3매, 3년 내 매각, 3년 내 3매. 매각. 그래서 1후, 2보, 3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후, 2부, 3매. 외우시면 돼요. 뭐 1, 2, 3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헷갈려요. 3년 안에 보유였냐, 3년 안에 네. 3년 후에 취득했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1후, 2보, 3매라고 외우시면 돼요. 1후, 2부, 3매. 네. 자, 이거는 내가 꼭 압구정 논현동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시적으로 이사 갈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압구정 현대아파트. 보유만 해도 비과세 든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했죠. 유재석 씨가 얼마 거주하셨는지는 제가 몰라요. 네. 개인적인 거라서. 그런데 많이 거주하셨으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있는데 네. 양도가가 12억이 넘는 걸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그럼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2억이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네. 뭐 80억, 90억 정도 하니까. 네. 그럼 피디님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12억이냐? 전 이런 거 되게 약간 궁금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12억이에요? 저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고 네. 그냥 정책 목적상 하는 거기 때문에 12억인데 네. 과거에 제가 어떤 회계사님한테 들은 건 뭐였냐면 그것도 한 10몇 년 전 일인데 네. 그 당시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물어봤죠. 방금 피디님처럼 선생님 왜 9억입니까? 고가주택이. 네. 그랬더니 그 회계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2008년 서울 집값 평균이 4억 4천이었어요. 네. 그럼 9억짜리 집이면 4억 4천 집이 한 두 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금 좀 내라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네. 평균값이 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고가주택 12억이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10년 보유하면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네. 장기 보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네. 특별공제 빼준다는 거예요. 그게 몇 %까지? 80%까지. 엄청나게 면제해 주네요. 자, 엄청나게 면제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 내가 10억에 샀는데 네. 13억이 됐어요. 3억 올랐죠. 네. 이거 세금 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3억 오르면요. 네, 네. 대략. 네. 그럼 내가 13억짜리 집을 팔면 나는 옆에 15억짜리를 가고 싶은데 네. 세금 내고 나니까 12억으로 내려가 버리죠. 네.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고 이사를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잖아요. 네, 못 가죠. 그럼 이게 이제 헌법에 있는 거주유전의 자유를 침해버려요. 아, 헌법으로 가는군요. 네네네. 네. 아,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아, 네네네. 아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만큼은 이게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해칭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또 필요하냐면은 똑같이 3억이 올랐는데 아까는 10억에서 13억이 올랐잖아요. 네. 만약에 9억에서 12억, 3억이 올랐어요. 이 경우에는 세금 안 나와요. 똑같이 3억 올랐는데. 9억에서 3억이 오르면 안 12억. 나오겠네요. 안 나오죠. 네네. 12억 이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과 어떤 형평성도 봐야 되니까. 음. 그런데 여기 빨간색하고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2020년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총 보유 기간 중에서 네. 2년 거주 혹은 보유 거주를 구분해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지 이 장특공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좀 어렵죠? 네. 이건 이제 제가 뒤에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유재석 씨 사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압구정 아파트를 3년 안에 이제 팔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자, 만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유재석 씨가 2년 거주를 만약에 안 했다. 세를 계속 줬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 80% 장특공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글씨를 잘 보세요. 2020년 양도분이라 그랬잖아. 여기도 양도시라 그랬잖아요. 네.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를 기준으로 이거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2년도 이후에 양도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럼 네. 지금 24년이잖아요. 20년도, 2021년도 훌쩍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 기간을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요? 따지죠. 네. 만약에 2년 거주 안 했으면은 장특공 이거 80%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네. 자, 그런데 유재석 씨가 투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19년도에 팔았으면 80% 장특공 받았겠죠. 네.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한데 네. 유재석 씨가 만약에 2년 거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80%못 받아요. 자, 그러면 이거 손해죠.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투기꾼도 아닌데 실거주자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좀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자,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표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표 1하고 표 2가 있는데 표 1은 그냥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뭐 내가 토지를 갖고 있든 상가를 가지고 있든 그냥 비과세가 아닌
집을 팔든 1년에 3%였는데 2%로 내렸어요. 네. 개정을 하면서. 그래서 최대 15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0%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10년만 있으면 됐는데. 오래 네.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가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보유만 해도 됐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는 2년 거주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유재석 씨 그 사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세를 주고 내가 2년 거주 안 했다. 그러면 유재석 씨는 표 2를 못 받아요. 그럼 표 2를 못 받으니까 장투공이 하나도 없냐? 그게 아니라 표 1로 갑니다. 그래서 잘 받아야 30%예요. 아, 80%에서 30%가 되네요. 네, 그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계산 사례 하나 가져왔는데 좀 현실적인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만약에 7억에 샀는데 2배가 이제 더 올라서 15억 정도가 됐다. 그리고 비과세 기준이 12억이다. 그럼 양도가 15억에서 취득가 7억을 빼면 8억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 비과세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비과세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양도차익 8억을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라 그래가지고 비과세 드는 기준이 12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가가 15억이니까 기준이 되는 12억 초과되는 게 3억이죠. 요 그림 요거 여기에서. 네. 근데 요 3억이 전체 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아까 전체 매가가 얼마예요? 15억이죠. 그래서 15분의 3을 곱해줍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전체 매가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그 양도차익분을 이게 곱해주게 돼 있어요. 매가 부분을. 그러면 15분의 3을 곱하면은 1억 6천으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뚝 떨어져요. 비과세니까. 비과세니까 이런 혜택 주는 거예요. 비과세가 아니면 그냥 곧바로 8억에 대해서 세금 나와요. 아, 그러니까 1.6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당연하죠.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전체 양도차익이 1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비과세니까 양도가 12억까지는 비과세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가 중에 요거에 대해서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분모, 분자. 그럼 많이 낮아지네요. 많이 낮아지죠. 네. 자, 그런데 한 번 더 있죠. 장기부 특별공제. 네. 근데 장기부 특별공제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년 이상 보유하셔야 돼요. 3년 미만 보유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주 2년, 보유 2년이죠.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장특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세금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많아요, 적어요? 4천만 원? 4천만 원만 놓고 보면 많죠. 네. 그런데 이 사람 7억짜리가 15억이 됐잖아요. 저는 이 정도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내고 네. 세후 수익이 이제 한 14억 6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돈 보태고 더해가지고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 똑같은 케이스인데 거주 5년, 보유 5년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억 6천인데 장특공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고가주택 비과세가 됐죠. 근데 2년 거주했어 안 했어요? 했죠. 했으니까 이제 표 2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2년 거주, 2년 보유했지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적용이 안 된 거고. 자, 그럼 거주 5년, 보유 5년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20%, 20% 두 개 들어가서 40이 됩니다. 40. 네, 그러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0.96억으로 뚝 떨어지고요. 계산해보면은 1,700까지 떨어집니다. 와, 이게 체감상 많이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다, 실거주했다, 10년 거주했다, 네. 10년 거주하면 동시에 보유한 거잖아요. 그럼 최대 80% 받아버리잖아요. 세금이 316만 원까지 떨어져 버려요. 거의 안 내네요. 거의 안 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논현동 주택을 유재석 씨가 사고 이제 3년 안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건데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관심사가 뭐냐면은 이 압구정 아파트에서 얼마나 거주했냐 저는 이게 관심이거든요. 네. 미친 듯이 궁금해요 진짜. 자, 그런데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 두 가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하나는 거주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주 안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돼요 안 돼요? 비과세는 돼요. 네. 3년 안에만 팔면 네.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거주를 해야 되냐 하면은 요 표 2 장기부 특별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2년 미만 거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 30% 장특공밖에 안 되겠죠. 이때 계산해 보니까 대략 세금 27억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그런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추정하기로 네. 그 당시 취득가를 대략 제가 10억으로 잡았어요. 워낙 오래전에 매수하셔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래된 거 90억으로 제가 산정해서 80억 양도차익 80억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내가 10년 거주를 다 했잖아요. 유재석 씨가. 그러면 표2 장투공 여기 80%다 받겠죠, 이거. 네. 이거 다 받겠죠. 그럼 세금이 6억 1천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얼마 차이 나요? 1억 1억 되네요. 네, 대략 21억 나버리죠. 네. 뭐 이것저것 해도 20억은 차이 나죠. 어마어마하죠. 끝내주죠.
내가 고가주택을 샀으면 아니면 앞으로 내가 고가주택이 될 집이라면 거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거주해야 되겠죠. 네. 게다가 요즘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주택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요즘엔 적은 게 좋죠. 정계, 네. 그럼 똘똘이 하나 사고 매각하기 전에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거주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여유 되시는 분들은 똘똘이 사고 곧바로 거주하겠죠. 네. 그리고 다른 주택 없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럼 전세 월세 공급이 많겠어요, 줄겠어요? 줄어요. 전세 월세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모르겠네요. 오르겠죠.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뭐 물론 이제 주변에 훨씬 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유재석 씨는 분명히 체크하고 했을 거다라고 저는 믿지만, 혹시 놓쳤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석 씨 헌정 영상입니다. 유재석님께 닿기를 이 영상에.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니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유재석 씨처럼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논현동 주택 이거 두 채가 있다. PD님은 일시적 주택 비과세 이제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것 같은데요. 안 팔면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팔면 세금 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걸 살짝 뒤집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워낙 예전에 사신 거기 때문에 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매수하신 논현동 주택도 좀 시간이 지나면 물론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만큼 오르려면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고, 네. 지금 반포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지만 나중에 압구정이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대장은 압구정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반포가 또 이제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아니면 구축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투자 가치를 놓고 본다면 압구정 아파트는, 현대 아파트는 계속 갖고 계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제가 만약에 머니 컨설팅을 해달라고 한다면 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뒤집자. 논현동 주택을 먼저 파는 거예요. 나중에 산 걸 먼저 팔아서. 자, 나중에 산 걸 먼저 팔아요. 네. 논현동 주택 그럼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일시적 주택 비과세 1후, 2호, 3매는 먼저 걸 팔아야 되잖아요. 네. 먼저 거 압구정을 팔아야 되는데 논현동을 팔았으니까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때는 세금 내야 돼요. 네. 근데 차라리 세금을 내시고 압구정 같은 경우에 한 10년 지나면은 신축 될 거란 말이에요. 재건축 될 거니까. 그럼 이거는 신축되면은 가격이 더 오르고 네. 훨씬 더 그 입지에서 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갖고 계시고 자녀한테 증여나 상속적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다. 지금 한 90억 한다 그러면 네, 재건축되고 10년 뒤에는 한 이제 100억대가 넘어갈 그러겠죠. 수도 있는 거겠네. 그러겠죠. 물론 이제 증여나 상속은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논현동을 먼저 팔아요. 그 다음에 압구정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비과세 받았잖아요. 그 돈으로 다시 압구정 또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 방법이 좋냐면은 지금은 주택수가 늘어나면 취득세 중과라는 걸 낸단 말이에요. 8%, 12%. 그러면 100억짜리에 8% 내면은 8억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논현동 주택 세금 내고 팔고 압구정 비과세를 받고,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팔아도 1주택 비과세는 되거든요. 일시적 주택 비과세는 안 돼도. 네. 그리고 나서 비슷한 걸 다시 또 사요. 자,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올랐던 이 양도책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번 털었죠. 그리고 다시 사면은 이제 그게 취득가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양도책이 줄어들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네. 1000세대, 2000세대 그 대단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신혼부부 자금 높고 그러니까 뭐 18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내가 거기서 열심히 살다가 18평을 팔면서 비과세 받죠. 그리고 돈을 더 보태서 대출 받아서 옆에 20평대로 가요. 같은 단지 안에서. 이거 문제 돼요? 안 되잖아요. 네네네. 내가 벌었는데, 대출을 했는데. 그리고 또 20평대 비과세 받아요. 그리고 30평대 또 가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논현동을 먼저 팔고 압구정 팔고, 난 압구정이 좋아. 네. 근데 한번 내가 차익을 실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고 거기에서 남은 돈 가지고 내가 또 열심히 국민 MC니까 돈 버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옆에 101동이 아니라 옆에 102동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이제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고정관념에 갇힐 수가 있어요. 3년 안에 파셔서 압구정도 비과세 받고 논현동 비과세 받아서 둘 다 비과세 받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이걸 약간 비트는 것도 나는 괜찮다. 때로는. 먼저 산 게 투자 네. 가치가 있을 때는 그렇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논현동 주택도 워낙 좋은 주택인데, 굳이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지역이 어딘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갖고 계시는 게 나올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세금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당연히 세금이 들어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더니 놀래잖아요. 그렇게 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줄 알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압구정이나 논현동 사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이제 넘보기 어렵잖아요. 아, 물론 그렇긴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압구정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 노원, 그리고 여기 논현동이 노원이 아니라 중랑구 아니면 광진구 이렇게 바꿔봐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뒤에 공 하나 빼면 돼요. 그냥 네. 공 하나 빼고 그 세금만큼도 이제 공 몇 개 빼면은 당연하죠. 아,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게 굉장히 뭐 비싸 보이고 고가주택이고 또 연예인이니까 네.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연예인 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던데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그냥 기사만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네. 그 안에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 케이스에서 잘 응용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보고 그냥 가십거리로 끝내고 그러지 말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시효주택 비과세, 네. 1후 2보 3매. 1후 2보 3매. 네. 네. 그런데 12억 넘는 고가주택이면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이때 거주기간은 조정대상 지역 거주하고 다른 내용이다. 헷갈리시면 그냥 오래 거주하시면 됩니다. 네. 헷갈리시면. 자, 그리고 마지막 투자가치. 꼭 내가 샀던 먼저주택을 파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제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회사를 퇴사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약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이 1번 주택이 있는데 네. 2번 주택 이제 분당을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본 것처럼 2번 주택이 분당이니까 3년 안에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가 되죠. 근데 그 1번 주택이 뭔 줄 알아요? 역삼자이였어요. 역삼에 있는 거. 역삼자이 뭔가 비쌀 것 같은데요. 뭔가 비싸 보이잖아요. 네. 강남, 역삼, 선릉 그때 역삼이에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역삼을 내가 비과세를 받고 분당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다. 물론 분당도 좋은 지역이죠. 그런데 그 분당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분당을 나중에 팔면 분당도 비과세가 되죠. 네. 근데 그걸 비과세를 받고 팔았을 때 다시 역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재건축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원 조합원이셨던 분들이 네. 이제 중간에 이제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간 경우에 다시 들어온 경우를 거의 못 보세요. 이게 못 잡아요. 이거 다시 잡기가 가격이 훨씬 뛰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면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덫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항상 그 투자 가치를 같이 보면서 네. 절세 방안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 똑똑하게 행동해야 되겠네요. 아,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게 네. 이렇게 기사에도 많이 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우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분에게 바치는 영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유재석님 주택 관련해서 네. 기사 나온 게 보면은 네. 뭔가 그냥 가십거리로 제목도 나와 그렇죠.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네. 우리의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한낱 이렇게 좀 읽고 넘어가면은 네. 거기서 끝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까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요. 네. 뭐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정말 국민 MC로서 네. 열심히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자기가 번 돈으로는 이왕이면 우량 재산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주식으로 치면은 네. 또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제가 안 네. 할게요. 네, 네, 어쨌든 네. 이제 주식도 이제 우량주를 사시고 네. 부동산도 좀 더 이왕이면 중심지를 사시고 네,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본업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재석님의 기사의 뒷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세금 측면에서 되게 유익한 내용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